그런데 설렘이란 기준이 너무 모호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체 어떤 느낌일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생이 빛나는 정리의 마법 실천편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자인 곤도마리에의 정리수납법은 저자가 15세부터 연구하던 정리정돈 방법으로 한 번 정리하면 두 번 다시 어지르지 않는 정리법을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공간정리법이나 수납정리법에서 벗어나 설렘이라는 감정을 기반으로 물건과 나 사이의 관계를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더불어 잘못된 정리상식부터 죽어도 못 버리는 사람들을 위한 버리기 원칙, 절대 실패하지 않는 물건별 정리법과 즐거운 공간을 디자인하는 수납 컨설팅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자는 주변을 정리하면서부터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일의 효율성 또한 올라가고 자신감도 높아졌다고 말합니다. 더불어 수많은 고객들의 정리 컨설팅 일을 해주면서 정리가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단순히 청소를 하지 않아서 주변이 어지럽혀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주위 환경은 당신의 인생 앞에 놓인 장애물과도 같다라고도 하는데요. 눈앞에 놓인 물건을 무조건 가리고 숨기는 것보다는 물건과 나와의 감정적인 관계를 설정해서 불필요한 물건은 가감하게 버리고 남긴 물건은 소중히 여기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특히 정리는 매일매일 평생 해야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책의 저자인 일본 최고의 정리 컨설턴트인 곤도마리에는 정리가 잘 되면 스트레스가 없어지고 회사와 가정에서 성공과 행복이 찾아오게 된다고 말하며 정리의 중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자의 말에 따르면 정리 후에는 우리의 사고방식뿐만 아니라 인생까지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방과 책상 정리는 한 번에 빨리 끝내고 나를 정말로 두근거리게 하는 것에 시간을 들이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설레는 사명을 발견하는데 정리는 분명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진짜 인생은 정리 후에 시작됩니다. 특히 저자는 다양한 컨설팅 경험을 토대로 정리정돈이 안 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방법과 정리의 마인드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잡동사니에 둘러싸여 사는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의 가장 큰 원인은 물건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물건이 늘기만 하는 주된 원인은 자신이 갖고 있는 물건의 양을 파악하지 못해서이기도 하는데요. 자신이 갖고 있는 물건의 양을 파악하지 못하는 이유는 수납장소가 여러 곳으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수납장소가 분산된 상태에서 장소별로 정리할 경우 영원히 정리와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저자는 크게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말합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과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있으면 만족할지 알 수 없습니다. 필요한 물건과 원하는 물건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점점 더 불필요한 물건을 늘리게 되고 필요 없는 물건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정리 방법은 우선 버리라는 것입니다. 단숨에 단기간에 완벽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정리가 서투른 사람들은 매일 조금씩 버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평생 정리를 마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도 다 버릴 수는 없지 않을까요? 보이지 않게 수납하면 되지 않을까요? 버리기 작업이 끝나기 전에 수납을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수납은 눈가림식으로 물건을 보이지 않게 한 것뿐입니다. 정리는 수납이 아니라 버리기가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버릴 물건을 어떻게 선별할 수 있죠? 정리는 필요한 물건과 불필요한 물건을 가려내는 것입니다. 버릴 물건을 고르기보다 남길 물건을 가려내는 것입니다. 물건을 하나하나 만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졌을 때 설레는 물건을 남기고 그렇지 않은 물건은 전부 버리시면 됩니다.
물론 지금까지 함께 해줘서 고마웠어 라고 감사하는 마음은 가져야겠죠? 그런데 설렘이란 기준이 너무 모호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체 어떤 느낌일까요? 감정을 기준으로 하는 게 저자의 정리법입니다. 2년 동안 사용하지 않는 것, 하나를 사면 하나를 버린다처럼 구체적인 숫자가 명시된 정리법은 다시 어지럽혀지는 원인이 되기 십상이죠. 자신만의 감정 기준을 만들어야 정리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정말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정리를 하면 인생이 달라진다고 했는데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정리의 효과가 인생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절대적입니다. 한 번에 단기간에 완벽하게 정리를 마친 사람들의 인생은 틀림없이 달라집니다. 다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물건을 남기고 버릴지 선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판단력과 결단력이 키워지는 것이죠. 그러면 무슨 일이든 자신의 판단에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죽어도 못 버리는 사람들이 위한 버리기 원칙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어수선할 때, 하는 일에 집중이 안 될 때 사람들은 청소나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것은 주변을 깨끗이 하면 마음이 정리되고 일에도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그 상태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는 며칠도 못 가서 바로 원상태로 되돌아갑니다. 저자에 의하면 이는 올바른 방법으로 정리하고 수납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정리 습관 중 가장 좋은 것은 매일 조금씩 정리하는 것이지만 오랫동안 익숙해진 생활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또 어떤 이는 자신이 진짜 정리를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바로 버리기입니다. 특히 두 번 다시 어지럽혀진 방에서 지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확고하다면 한 번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효율적인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버리기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버리기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우선 정리를 통해 남길 물건을 가려내야 합니다. 물건을 만졌을 때 설렌다 라면 남기고 설레지 않는다 라면 버리는 것입니다. 무척 간단하죠? 마음이 설레는 물건만으로 채워진 자신의 공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자신이 누리고 싶은 이상적인 생활로 당신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설레는 물건만 남기고 나머지는 전부 가감히 버립니다. 그 순간부터 당신에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입니다. 다음은 물건별로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옷을 정리할 경우 먼저 집안의 수납 공간에 있는 자신의 옷을 모두 꺼내서 한 곳에 쌌습니다. 그리고 그 옷들을 만져보며 설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꼭 옷을 만져보고 그 느낌을 체감하셔야 합니다. 그런 후 자신을 설레게 하는 옷들로만 남겨둡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기가 아까워 버릴 물건을 가족에게 떠넘기거나 보이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족분들 역시 그 물건을 절대 필요로 하지 않으며 특히 물건을 버리는 행동은 가족의 질책으로 이어져 버릴 물건을 또다시 보류하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음은 제 역할이 끝난 물건은 가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정리할 때는 설레지 않지만 버릴 수는 없는 물건들이 꼭 있습니다. 버릴 수 없다고 생각한 물건들에 대해 그 물건의 진정한 역할을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은데요. 정말 중요한 물건을 소중히 하기 위해서는 역할이 끝난 물건들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정리는 지금까지 의식하지 않았던 자신의 물건과 새롭게 마주하며 자신의 감각으로 확인하면서 역할이 끝난 물건에게 감사한 마음을 실어 떠나보내는 작업입니다. 그 과정은 자신의 내면과 마주하는 과정이자 다시 태어나기 위한 의식과도 같습니다. 설렘이라는 기준으로 물건을 선택하기 때문에 물건을 버리는데 어려운 이유는 필요치 않습니다. 그저 쓰레기 봉지를 많이 준비해 놓는 것입니다. 또한 추억의 물건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이유는 버리기 어려운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추억의 물건 역시 그것을 만졌을 때 지금 설레는가 라는 기준에 따라 버릴 것과 남길 것을 구분하면 됩니다. 정리는 과거의 결말을 내는 행위입니다. 추억의 물건을 정리하는 것은 인생을 새로 시작하는 정리의 총결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진은 다른 물건을 정리하는 동안 한 곳에 모아두었다가 마지막에 몰아서 정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사진 역시 설레는 사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모두 버립니다. 자녀와의 관련된 물건들은 가장 버리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런 물건들이 아직도 설렘을 준다면 계속 보관해야겠지만 단순히 자녀에게 미안해서 버리지 못하고 남겨두는 것이라면 버리는 게 좋겠습니다. 물건을 버리지 않고 갖고 있다고 해서 물건을 소중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자신이 제대로 물건을 관리할 수 있는 적정량으로 줄임으로써 물건과 자신과의 관계가 더욱 끈끈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건을 버렸다고 해서 지금까지 인생에서 경험한 사실과 자신의 주체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설레는 물건을 골라내는 작업을 통해 비로소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확실히 알 수 있게 됩니다. 현재 공간은 과거의 자신이 아니라 미래의 자신을 위해 써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효과적인 수납을 위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물건의 제 위치를 정합니다. 물건의 위치가 정해지지 않으면 방이 어지럽혀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알기 쉽게 수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물건은 가까이 두고 분산해서 수납해야 동선도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두 번째로는 수납은 최대한 간단히 해야 합니다. 방이 어지럽혀지는 가장 큰 원인은 물건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물건이 많아진 원인은 자신이 갖고 있는 물건의 양을 잘 파악하지 못해서입니다. 수납을 최대한 간단히 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물건을 파악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울 수 있는 건 모두 세워서 수납합니다. 공간은 있는데 어떻게 수납해야 할지 모를 때는 일단 물건을 세워보기만 해도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건을 쌓게 되면 공간을 제한 없이 쓰게 되고 물건이 늘어나는 것을 쉽게 눈치채기 힘이 듭니다. 가방은 가방 안에 수납합니다. 가방 수납에서는 같은 종류의 가방끼리 겹쳐 넣어 보관하는 것이 요령입니다. 탄탄한 가죽 가방, 겨울용 가방, 미니 가방 순으로 보관하면 부피가 훨씬 줄어듭니다. 소재나 크기, 사용 빈도가 비슷한 가방을 짝지어서 큰 것 안에 작은 것을 넣어 차례로 포개어 보관하며 손잡이는 전부 밖으로 꺼내놓습니다. 눈에 보여야 자주 사용할 수 있겠죠? 다음은 물건의 주인과 물건을 한 곳에 모아둡니다. 혼자 살거나 자기 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간에 물건별로 수납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가족이 함께 산다면 반드시 가족별로 수납 공간을 정확히 나누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수납 공간이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으면 순식간에 물건으로 어지럽혀집니다. 주인별로 물건을 모으는 것이 수납 상태를 유지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저자가 말하는 정리의 핵심 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필요 없는 물건을 가감하게 버리는 것과 적절한 위치에 물건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정리의 비결은 정리 습관을 조금씩 익히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정리하는 것으로 적으로 의식의 변화를 일으키는 데 있습니다. 설렘을 기준으로 남길 물건을 선택하고 한 번에 짧은 기간에 완벽하게 정리하라입니다. 당신이 평생 해야 하는 것은 버릴지 남길지의 판단과 남긴 물건을 소중히 하는 것입니다.